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의 회사 송년회에 깜짝 등장했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내레이션, 15년간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밤에 알게 됐거든요. 내레이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레이션, 사랑하는 아내를 깜짝 놀래켜주려고 갔던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충격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레이션,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말이에요. 내레이션, 지금 저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를 의심하고 계시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이름은 정민호고요올의 42살입니다. 내레이션, 15년 전에 지금의 아내 수연이와 결혼했어요. 내레이션, 정말 평범한 연애 결혼이었죠. 내레이션, 대학교 동기였던 수연이와 3년간 연애하다가 졸업 후에 결혼했어요. 수연이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내레이션, 키도 크고 예쁘고 성격도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어요. 내레이션, 저는 반대로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더 끌렸나 봐요. 내레이션, 정반대가 끌린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레이션, 신혼집도 마련하고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졌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했어요. 결혼 3년 차에 아들 준우가 태어났어요. 내레이션,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를 닮아서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내레이션, 그때부터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는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직장에 복귀했어요. 내레이션, 그때부터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회사는 정말 바쁜 곳이었어요. 내레이션 마케팅 팀이다 보니까 야근도 많고 출장도 자주 가야 했어요. 내레이션, 주말에도 가끔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는 이해했어요. 내레이션, 요즘 같은 세상에 맞벌이 부부가 어디 쉽겠어요. 내레이션, 그래서 집안일이나 육아는 제가 많이 담당했어요. 내레이션, 퇴근 후에 준우 돌보고 주말에는 아이와 놀아주고 그랬어요. 수연이도 고마워했어요. 여보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정말 고마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보상해 줄게.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눴어요. 내레이션. 저는 정말 이해심 많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이가 더 바빠지는 것 같았어요. 내레이션. 야근도 더 자주 하고 출장도 더 많이 가고 주말 근무도 늘어났어요. 가끔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레이션. 밤늦게 들어와서 샤워부터 하거나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에 가서 받거나 하는 일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레이션. 마케팅 팀이면 고객들과 연락도 많이 해야 하고 기밀 유지도 해야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렸어요. 내레이션, 준우도 중학생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럭저럭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레이션, 물론 예전만큼 달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화의 신호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내레이션, 헬스장도 등록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화장품도 비싼 걸로 바꾸고 그랬어요. 수연아 갑자기 왜 이렇게 관리해? 원래도 예뻤는데.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마케팅 팀이니까 더 그렇고. 그냥 자기 관리 차원이야.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내레이션, 실제로 수연이 회사는 직원들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옷차림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예전에는 편한 옷을 주로 입었는데 갑자기 정장이나 원피스 같은 걸 자주 입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액세서리도 늘어났고 향수도 새로 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내레이션.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수연아, 요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괜찮아? 회사 일 때문이야.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계속 연락이 와. 또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내레이션. 저도 개발자라서 급한 일이 있으면 밤늦게도 연락이 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핸드폰을 볼 때 표정이 달랐어요. 내레이션. 회사 일을 할 때와는 다른 뭔가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야근이 더 잦아졌어요. 내레이션.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내레이션. 주말 근무도 늘어났고요.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었지?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 괜찮아. 고생 많다. 밥은 먹었어? 회사에서 야식 시켜 먹었어. 나는 씻고 잘게.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는 항상 피곤해했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야근한다고 해서 저녁을 혼자 먹고 있는데 수연이 회사 동료인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민호 오빠 안녕하세요. 혹시 수연 언니 집에 계세요? 아니요, 수연이는 야근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희 팀 야근 없었는데. 혹시 다른 팀이랑 협업하나? 그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는 분명히 야근한다고 했는데 같은 팀 동료는 야근이 없다고 하니까요. 급하게 수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연아, 지금 어디야? 응? 회사에서 야근 중이야. 왜? 아미영이가 전화했는데 오늘 야근 없다고 하던데? 아미영이는 먼저 들어갔어. 나는 다른 팀이랑 협업 때문에 남아있어.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내레이션.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의 말과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우연히 그 출장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저는 회사 근처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내레이션. 그 친구가 수연이 회사 근처에서 일한다고 해서 혹시 수연이를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수연이? 아내 와이프? 어제 봤는데? 어제. 수연이는 어제부터 부산 출장 갔는데? 어? 그래? 그런데 어제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서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더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는 분명히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서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수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연아, 지금 어디야? 부산이야. 호텔에서 쉬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잘 도착했나 해서. 잘 도착했어. 내일 회의 준비하느라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내레이션. 동창이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수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레이션. 계속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내레이션. 동창이 수연이를 잘못 볼 리는 없었거든요. 내레이션. 수연이는 워낙 눈에 띄는 외모라서 한 번 보면 기억에 남는 타입이었어요. 다음날 수연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 정말 피곤해. 고생했어. 출장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회의만 하고 왔어. 부산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 그런데 수연이 가방에서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가 나왔어요. 내레이션. 부산 출장을 갔다 왔는데 왜 지하철 교통카드를 썼을까요? 수연아, 이거 왜 가방에 있어? 어? 그거? 출장 가기 전에 썼던 거 같은데 가방에 그냥 들어있었나 봐.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내레이션. 하지만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어제 오후에 강남역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이후로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의 스케줄 행동 패턴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걸 주의 깊게 봤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내레이션. 야근한다고 하는 날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간다든 지출장 간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예쁜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일들이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 패턴도 이상했어요. 내레이션. 특정 시간대에만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항상 다른 방에 가서 받았어요. 한 번은 수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내레이션.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내레이션. 예전에는 저희 결혼기념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수연아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응? 아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요즘 해킹이 많다고 하더라. 또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내레이션. 하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야근한다고 하는 나래사 앞에서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날 수연이는 평소처럼 야근한다고 하고 나갔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새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팀원들이랑 야근해야 해. 알겠어. 고생해. 너무 늦지는 마. 수연이가 나간 후에 저도 회사 근처로 갔어요. 내레이션. 수연이 회사가 있는 빌딩 앞에서 기다렸어요. 6시쯤 되니까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7시, 8시가 되어도 수연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레이션, 정말 야근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9시쯤 되어서 수연이가 나왔어요. 내레이션.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레이션. 모르는 남자와 함께 나왔어요. 그 남자는 수연이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내레이션.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내레이션.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 같았어요. 수연이와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걸어갔어요. 내레이션. 그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내레이션. 카페 창문을 통해 보니까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내레이션. 분위기가 그냥 동료 사이 같지는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둘이 나왔어요. 내레이션.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 남자가 수연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직접 본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수연이를 기다렸어요. 내레이션. 11시쯤 되어서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여보, 정말 늦었지? 야근이 길어졌어. 고생했어. 뭐 하고 있었어? 그냥 회의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랬어. 정말 피곤해. 수연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레이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낯선 사람 같았어요. 내레이션.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거짓말하는 날들을 체크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거짓말하는 날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였어요. 내레이션.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만나는 장소도 파악했어요. 내레이션. 주로 강남 쪽 카페나 레스토랑이었어요. 내레이션. 가끔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한 달 정도 관찰한 결과 수연이가 정기적으로 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12월 회사 송년회 때였어요. 내레이션. 수연이 회사에서 송년회를 한다고 해서 저는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격려해주고 싶었거든요. 내레이션. 물론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 송년회야. 좀 늦을 것 같아. 알겠어. 즐겁게 놀다 와. 응, 그럴게.
너무 늦으면 미리 연락할게. 수연이가 나간 후에 저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내레이션. 송년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저녁 8시쯤 호텔에 도착했어요. 내레이션 프런트에서 수연이 회사 송년회가 어느 홀에서 열리는지 물어봤어요. 프런트 직원. 죄송합니다만 오늘 그 회사 행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오늘 송년회라고 했는데. 프런트 직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이신가요? 회사 이름을 말했더니 정말 그 회사 행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레이션.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혹시 다른 호텔인가 싶어서 수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연아, 송년회 어느 호텔에서 해? 왜?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지금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는 분명히 회사 송년회라고 했는데 그런 행사가 없다니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레이션. 돌아보니까 수연이었어요. 내레이션. 그런데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자와 단둘이 있었어요. 둘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내레이션.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보니까 둘이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내레이션. 그 남자가 수연이 코트를 벗겨주고 수연이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 팔짱을 끼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내레이션. 수연이와 그 남자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내레이션. 정말 연인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아. 수연이가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레이션. 그 남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왜 여기에? 나도 그게 궁금해. 회사 송년회라고 하지 않았어? 그 남자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김태준? 수연이랑 무슨 관계세요? 저희는 회사 거래처 관계입니다. 거래처 관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친밀해 보이는 걸까요? 내레이션.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거래처 관계가 이렇게 만나나요? 그것도 호텔에서? 여보 회야. 정말 업무 때문에. 오해? 그럼 회사 송년회는 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레이션. 태준 씨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태준 씨라고 하셨죠? 수연이랑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요. 태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연인 관계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레이션. 직접 듣는 것과 추측하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연인 관계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수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에 가서? 지금 당장 설명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저는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태준 씨, 죄송하지만 저희랑 같이 나가주실 수 있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셋이서 호텔 로비로 나왔어요. 내레이션. 정말 어색하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호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태준 씨, 수연이랑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이요? 그럼 작년 겨울부터? 네, 맞습니다. 1년이라니요? 내레이션.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회사가 수연 씨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만났습니다. 그럼 정말 업무상 만난 사이였던 거네요. 내레이션. 하지만 그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거였어요. 수연 하나는 뭐라고 할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지를 묻는 거야. 수연이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내레이션.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사이가 너무 소원해졌잖아. 당신은 일에만 신경 쓰고 나는 혼자 외로웠어. 그게 불륜의 이유가 돼?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태준 씨가 나를 정말 잘 대해줬어. 정말 어이없었어요. 내레이션. 외로웠다는 이유로 1년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태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이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만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준 씨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보다 오히려 더 솔직한 것 같았어요. 태준 씨도 결혼하셨나요? 저는 이혼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한 남자와 유부녀의 불륜이었던 거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저는 수현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만났다고요? 내레이션. 그럼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뜻인가요? 진지하게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수현 씨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레이션. 태준 씨가 수연이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니요. 수연아, 너도 그런 생각이었어? 나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고? 1년간 만나면서 뭘 생각한 거야? 그냥 그때그때 좋았어. 정말 무책임한 대답이었어요. 내레이션. 1년간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냥 좋았다니요. 그런데 태준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수현 씨가 임신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내레이션.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임신? 정말이야? 응, 2달 됐어. 수연이가 임신했다니요. 내레이션.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인가요? 그 아이는 누구 아이야? 그게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고요? 내레이션. 그럼 저와 태준 씨 중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는 뜻인가요? 저희는 그 아이가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임신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 아이는? 제 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하지 않네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인지 태준 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수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연아,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야? 어떻게 알았어? 태준 씨가 말해줬어. 그 아이는 누구 아이야? 그게 확실하지 않아.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 자신도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1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알고도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이런 상황에서. 수연이는 한 달 동안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레이션. 하지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태준 씨는 뭐라고 해? 태준 씨는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 혼란스러워. 수연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 됐어요. 내레이션. 저는 수연이와 말도 안 했고 수연이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가장 걱정된 건 준우였어요. 내레이션. 중학생인 준우가 부모님의 갈등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랑 왜 싸워? 아빠랑 엄마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 이혼하는 거야? 준우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준우의 아빠가 잘 생각해 볼게. 나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준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내레이션. 이혼하면 준우가 상처받을 텐데 그렇다고 수연이와 계속 살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에 수연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내레이션.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여보,
아이가 태준 씨 아이야.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준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내레이션.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준우야,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뭔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게 될 것 같아. 다른 남자요? 엄마가? 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남자의 아기를 가졌어. 그럼 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아기는 아빠와는 상관없는 아기야. 준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내레이션.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가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준우는 잘못한 게 없어.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럼 엄마만 나쁜 거예요? 준우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수연이를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변명해주기도 어려웠어요.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하지만 엄마도 준우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준우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내레이션. 중학생인 준우도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준우는 수연이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점점점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준우의 차가운 반응에 수연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준우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요. 엄마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는데 용서를 바라세요? 준우의 말에 수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준우야 제발.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준우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연이는 거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내레이션.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논의했어요. 그런데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다른 주소지에도 거주지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레이션. 그것도 태준 씨가 사는 동네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태준 씨와 사실혼 신고를 해놨던 거예요. 즉 수연이는 저와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면서 태준 씨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까 이건 중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중혼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발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태준 씨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실혼 신고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수연이가 태준 씨 동의 없이 한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태준 씨도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태준 씨 모르게 사실혼 신고까지 해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태준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던 거예요.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수연이가 사실혼 관계를 이용해서 태준 씨 명의로 몇 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놨던 거였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사기까지 친 거였어요. 더 조사해보니까 수연이의 거짓말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저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게 더 있었어요. 수연이가 회사에서 받는다고 했던 야근 수당이나 출장비 같은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내레이션. 실제로는 그런 돈을 받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태준 씨에게서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가 태준 씨에게는 저와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수연 씨가 남편분과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별거요?
저희는 계속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 저는 완전히 속은 거네요. 수연이가 저와 태준 씨 둘 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레이션. 저에게는 태준 씨와의 관계를 숨기고 태준 씨에게는 저와의 관계를 축소해서 말했던 거였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레이션. 중원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어요. 수연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당신이 한 일들을 생각해봐. 수연이는 결국 기소됐어요. 내레이션. 중원죄로 벌금형을 사기죄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태준 씨도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희 둘 다 완전히 속은 거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이혼 소송에서는 당연히 제가 유리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의 불륜과 사기 행위가 모두 증명됐으니까요. 양육권도 제가 가져갔어요. 내레이션. 준우도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아빠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어? 준우의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하지만 아빠가 준우를 잘 키울게. 응, 아빠 믿어. 그런데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준우의 마음의 상처가 정말 깊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을 제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권수연이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내레이션. 회사 거래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해고됐어요. 수연이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내레이션. 남편도 아이도 직장도 재산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태준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어요. 내레이션. 태준 씨는 수연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수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저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니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수연이가 임신한 아이는 결국 혼자 키우게 됐어요. 내레이션. 태준 씨는 양육비는 주겠지만 만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했던 아이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수연이가 저와 태준 씨의 동정을 얻기 위해 임신을 거짓말했던 거였어요.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고? 너희 둘이 헤어지려고 하니까 붙잡고 싶어서. 정말 어이없었어요. 내레이션. 임신까지 거짓말했다니요. 그럼 저는 뭐였어요? 완전히 바보였네요. 태준 씨도 완전히 분노했어요. 내레이션. 수연이가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재촉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수연이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레이션.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되었고 재취업도 어려워졌어요. 내레이션. 결국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됐어요. 가장 큰 벌은 준우가 완전히 등을 돌린 거겠지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배우자나 연인을 의심하고 계신다 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레이션. 확실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내레이션.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레이션. 용서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레이션. 특히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마음도 고려해야 해요. 준우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은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내레이션.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에요. 내레이션.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내레이션.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에게 평생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어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일기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